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I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러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025년 5월 뉴질랜드 주택시장은 거래 증가와 높은 매물량이라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5월 매매 건수는 7,1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며 2021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활발하게 움직이며 시장이 활성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 등록된 신규 매물은 9,489건으로 2018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이며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신규 매물량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구매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이미 과잉 공급된 시장에서는 재고가 더욱 쌓여 매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총 매물은 34,415채로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5.6% 증가했고 2014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였습니다. 재고 물량은 28,758건으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매자에게는 협상 우위를 제공하지만 판매자에게는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계획 규정이 시행된 지난 8년 동안 오클랜드에는 10만 채의 신규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역의회의 결정이 경제성장, 개발 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나온 발표입니다. 주택 및 자원관리법 개혁장관인 크리스 비숍은 RMA의 새로운 규제가 주택 개발을 지연시키는 지역의회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이 조항이 현재 의회에 제출된 RMA 개정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통합계획은 2016년부터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를 규정해 왔으며 시의회는 승인된 주택 중 실제로 얼마나 지어진지를 수치로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건설된 주택 수는 2018년 1,200채에서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8,100채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7,200채가 건설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오클랜드의 주택 개발에는 22,200채의 신규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13,800채는 현재 공사 중이고 6,400채는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통합계획이 시행되기 전에는 인구 1,000명당 약 6채의 주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구 1,000명당 9.5채로 늘어났습니다. 오클랜드의 중간주택 가격은 현재 100만 달러로 중간소득의 7.5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2000년의 소득 대비 5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졌으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8만 달러 수준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상하이 방문 첫날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앞서 뉴질랜드 제품을 홍보하는 여러 행사들을 행군하며 소화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중국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푸단 대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뉴질랜드로 오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록슨 총리는 이번 방문 중 첫 공식 정치회담으로 상하이의 최고위 관계자인 친진잉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날 예정입니다. 총리의 이번 3일간의 중국 방문은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제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록슨 총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뉴질랜드가 여전히
중국과의 비즈니스 확대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 무역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만 더 해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성과가 되는 셈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뉴질랜드의 생산성 기록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뉴질랜드의 약한 생산성 성장률이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생산성 성장률은 구조적 요인, 즉 우리 국가의 원격 지리적 위치와 작은 시장 규모, 관광 및 농업 부문의 상대적으로 큰 비중 등을 반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타트업 및 기업 부문에서의 혁신이 동료 국가들에 비해 약하다는 점입니다. 약한 혁신은 연구 개발 지출의 약화를 초래하며 이는 주로 현지 기업들이 국제 경쟁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잡한 계획 절차와 긴 승인 과정이 토지 접근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본시장 심화, 공공연구 강화, R&D 세제 혜택 및 연구 보조금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가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을 강화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토지 사용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장벽을 줄이는 정책과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이 지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도입했습니다. 내각은 지자체 계획에 포함된 조항을 경제성장, 개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임시 조치로 연정 정부의 새로운 계획 시스템이 시행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자원관리법을 자연환경법과 계획법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RMA 개혁에는 지자체가 지역을 계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거 및 상업 용도 구역 규정을 수립하고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토지 사용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비숍은 내각이 이 임시 조치를 의회에 상정된 RMA 개정안에 추가할 계획이며 새로운 규정이 몇 주 내에 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부 장관은 RMA에 따라 지자체의 기존 국가 지침과의 일치성을 조사하고 검토하며 지방당국과 협의해야 하며 이 조치가 지방과 국가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0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8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1원 95전입니다.